안녕하세요. 네오머니의 원유헌입니다. 오늘은 그 생명보험 모집인 11월 실전 문제풀이에 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11월 달에 그 출제 방향을 좀 한번 살펴보면 뭐 크게 문제 어떤 방향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암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숫자라든지 그 다음에 벌금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 특별하게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부과된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교재가 개정이 돼가지고 개정 전에 어떤 규정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대비해가지고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내용하고 반대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암기를 하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 좀 드리겠고요. 어떤 인원이나 법규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어떤 이해하기보다는 그런 내용들을 조금 암기하셔가지고 좀 문제를 맞출 수 있는 방법을 좀 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문제를 좀 잘 읽어보시면 정답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여전히 출제가 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배당 같은 경우 이제 보면 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적립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선적립 후 배당 이게 답인데요. 실은 이제 문제에서는 선 배당 후 적립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좀 잘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정답을 고를 수 있는 문제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보면 통상적으로는 그 상당한 수준의 의학 지식 이러면 좀 뭔가 틀린 것 같지만 우리가 이제 그 클레임을 담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 어떤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의학 수준이 어떤 의학의 지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 수준이 되어야 된다. 이것은 정답이 맞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잘 읽어보시고 그 고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이제 우리가 매월 빠짐없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 내용에 대해서만큼은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시면 어떻게 보면 실은 매월 빠짐없이 나오는 문제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숙지하셔도 60점 이상을 맞아서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 잘 모르신다고 해도 제가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이번 달에 많이 나오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나오는 그런 문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꼭 보셔야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좀 학습하시고 숙지하신다 그러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다.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1번 문제인데요. 우리가 1편 같은 경우는 양이 좀 많고요. 1편, 2편이 양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출제되는 문제 수는 항상 동일하게 10문제씩 출제가 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뭐 전략적으로 좀 어떻게 보면 뭐 시간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3편, 4편을 저는 중심으로 해서 문제를 푸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가지고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생명보험 자산의 운용 원칙입니다. 생명보험 자산이라고 하는 게 그런 원칙이 있겠죠. 왜냐하면 자산 자체가 장기적인 상품들이기 때문에 그런 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틀릴 것을 고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좀 틀렸습니까? 네, 정답은 지금 2번인데요. 우리가 이제 그 유동성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유동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보험금으로 지급을 해야 돼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자들이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환금성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돼, 뭐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가 아니라 유동성이 중요한 생명보험 자산 원칙이죠. 그러니까 생명보험 자산의 운영 원칙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기 나와 있는 공익성입니다. 아무래도 이 국가 발전에 장기간의 돈을 가지고 국가 발전에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익성이 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유동성, 그 다음에 이제 안정성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그 생명보험 자산 운용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반드시 나오는 부분이에요. 뭐냐면은 보험 계약 관계자라고 하는 부분은 보험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존립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특히나 이제 보험 계약자하고 피보험자에 대한 설명에 대한 문제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이 부분도 보면 우리가 타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의 경우 우리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구두동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당연히
계약에서는 구두동의도 그 효력을 발생을 하지만 보험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타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인 경우에 어떤 보험금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사망보험금이 나가야 되니까 그 타인의 피보험자일 경우에는 반드시 구두동의가 아니라 서면동의를 받으셔야 된다. 서면동의를 받으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 문제에서는 어떤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연인도 될 수 있고요. 개인도 될 수 있고 회사나 단체가 될 수 있는 법인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도 반드시 한 사람의 또는 하나의 어떤 법인에 대해서만 피보험자가 되는 게 아니라 1인이든 상관없고 2인 이상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1인이든 2인이든 상관없다. 이런 지문은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에 대해서는 다 맞는 지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구두 동의가 아니라 서면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우리 배당에 대해서도 자주 나오는 질문인데요. 아까 제가 출제 경향에서 설명한 것처럼 옳지 않은 거 어떤 부분이냐면 배당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보험회사에 적립해 두었다가 바로 찾아가실 수도 있고 적립해 둘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금 또는 환급금에 대해서 더하여 지급할 수도 있고 나와 있는 것처럼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를 대신해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배당금으로. 왜냐하면 여러분들 돈이기 때문에 그걸 보험료로 납부하는 것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당이 획일적으로 지급이 되다가 2002년부터는 그 배당을 싼 회사에 대해서 다르게 이제 그 회사마다 특성에 맞춰서 배당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 배당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먼저 쌓아야 된다. 그래서 선 적립 후 배당에 그런 배당을 실시해야 된다. 체계로 변경이 되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생명보험 약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약관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그 개별적으로 계약을 다 맞춰줘야 되는데 보험 계약의 특성상 개별적인 계약자들하고 일일이 다 계약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약관, 공통의 약관을 만들어 놓고 그 약관에 무조건 따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약관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만든 겁니까? 보험회사가 만든 거죠.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만들어 놓고 무조건 나를 따라라. 그러면 계약자들이 불리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약관의 해석에 있어서는 반드시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틀린 부분, 이제 여기서는 알맞은 내용이니까요. 그 보험회사에게 불리하게 해석해야 된다.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약관에 의해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회사는 약관을 계약자별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약관과 관련해서 우리가 그 보험 계약의 법적 특성이 있는데요. 그런 법적 특성에 해당하는 부분이 뭐냐면 부합성의 원칙입니다. 무조건 여러분들이 그 약관을 따라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보험 나이인데요. 우리가 이제 피보험자 같은 경우에 보험 가입할 때 일반적인 나이를 만 나이를 사용하지 않고 보험 나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틀린 거 고르는 건데요. 14년 8개월이니까 일반적으로 만 나이로 보면 14년 8개월이면 어떻습니까? 만 나이는 우리가 445입을 해서 넘겨주지 않죠. 한 살로 더 추가해서 한 살로 나이를 지급해 주는 게 아니니까, 나이를 부과해 주는 게 아니니까, 실제로 14년 8개월은 만 나이로 보면 몇 세입니까? 14세입니다. 14세. 그죠? 그래서 보험 나이는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할 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보험 나이는 밑에 그 내용 중에 보면, 피보험자의 나이는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더해서 계산해준다. 이게 보험 나이 계산하는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8개월이니까 보험 나이로 보면 이 사람은 몇 살이 되는 겁니까? 8개월은 6개월보다 더 많은 거니까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15세. 보험 나이는 15세이다. 이게 맞는 내용이고요. 김생명 씨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은 무효가 된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피보험자의 나이가 우리가 무효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15세 미만이니까 14세가 되니까 무효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 만 15세 미만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한 계약에서는 피보험자 나이에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실은 여기서 말씀드리는 그 만 15세 미만자를 계산할 때는 실제 만 나이로 계산을 합니다. 요 문제는 좀 꼬아서 낸 문제예요. 그러니까 요 문제는 어떻게 보면 난이도상으로는 굉장히 높은 상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는 만 15세 미만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한 계약에서는 이 보험 나이로 만 나이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실제 만 나이로 계산을 하니까 14세가 돼서 이런 경우는 당연히 뭐 끝수로 계산한다 이 자체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보험 나이와 피보험자 만 15세 미만자를 기준으로 할 때는 실제 만 나이를 계산한다. 이렇게 구분해서 꼭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해당하니까 여러분들이 뭐 100% 맞히시면 좋겠지만 틀리셔도 여러분들이 당락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제가 지금 한 말씀처럼 보험 나이를 계산할 때는 그 6개월 미만일 땐 버리고 6개월 이상일 때는 올린다.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클레임이나 언더라이팅 이 부분은 여러분들 처음 들어본 용어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거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자, 정답은 3번인데요. 우리가 이제 FKLU라고 할 때 그 U가 언더라이터라고 하는 거의 약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레임 담당자는 언더라이터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 자격을 취득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한 수준의 의학 지식을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 이 부분도 우리가 처음 보시면 이 문제를 뭐 클레임 담당자가 의사도 아닌데 상당한 의학 지식을 숙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틀린 지문으로 오해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맞다. 자, 제가 아까 맞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클레임 담당자는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진단보험도 있기 때문에 의학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전문 자격을 취득해야 된다 또는 보험 계리인 자격을 취득해야 된다. 자, 이런 부분들은 다 뭐하고 해당이 있습니까? 예, 언더라이터하고 해당이 있지 클레임을 담당하는 클레임 업무 담당자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7번 문제입니다. 우리가 보험 영업 활동의 기본 원칙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보험 영업 활동할 때 강자가 누굽니까? 보험회사입니다. 약자는 누굽니까? 약자는요. 상대적으로 약자는 보험 계약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험 설계사는 보험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긴 맞지만 누구의 이익을 해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까? 보험 계약자의 이익을 해치지 말아야 됩니다. 옳은 거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보험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 모집 종사자라고 하는 보험 설계사는 회사의 성장을 견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의? 보험 계약자의 이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되니까 이 내용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법적으로 이게 법령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법령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유연하게 적용하지 못하죠.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체 규정이나 어떤 권고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은 유연하게 적용이 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법령 자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유연하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엄하게 정해진 대로 반드시 준수해야 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험 영업 윤리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 부분도 맞는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일반적으로 보험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1년 이상 유지가 되면 우리가 계약자들한테 연 1회 알리면 됩니다. 근데 이제 변액보험인 경우에는 분기 1회 알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연 1회 알려야 된다. 이걸 원칙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변액보험일 경우에는 분기 1회 알리시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분기 1회니까 내용이 틀렸습니다. 일반 보험이니까 연 1회 알려야 되고요. 민원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접수 사실 및 사실관계 조사를 보험 소비자에게 고지해야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민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채널을 일원화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우리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보험 민원이 자유롭게 접수가 될 수 있어야 보험의 어떤 불합리한 점이나 또 어떤 그런 계약자가 불리하게 그 처우를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일원화하는 게 아니라 다양화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9번 문제입니다. 보험 설계사의 책임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 보험 설계사의 책임에 대한 문제는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좀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모집인이잖아요. 모집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의 책임에 대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제 보험 모집인은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험료를 수령을 하는데 일일수금 형태로 보험료를 수령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험료를 받으시면 누구 이름으로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자주 보험료를 수령한 경우 회사 이름 대신에 보험 설계사 이름으로 된 영수증을 발급해야 된다. 틀린 지문이죠. 회사 이름으로 된 그 영수증을 발급하는 거 맞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보험료를 수령하면 여러분들 그 돈을 가지고 뭐 내가 내일 입금하면 되겠지 이게 아니라 수령 즉시 여러분들이 보험회사에 그 돈을 입금하셔야 됩니다.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문제로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수령할 수 없다. 이런 질문도 나올 수 있으니까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령할 수 있지만 반드시 여러분들이 영수증을 발행하는 게 아니라 회사 이름으로 영수증을 발급하셔야 되고 수령한 돈은 즉시 회사의 계좌에 입금을 하셔야 된다.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1편의 마지막 문제인데요. 보험범죄 신고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곳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 보험하고 관련된 건데 예금보험공사도 보험자가 들어가니까 뭔가 보험범죄하고도 관련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예금보험공사는 여러분들의 예금보호제도입니다. 예금. 여러분들이 예금을 했을 때 1인당 5천만 원까지 이자 포함해서 5천만 원까지 보장을 해주는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예금보험공사에 해당하는 거지 보험범죄나 뭐 관련해가지고 어떤 그 보험계약자의 그런 어떤 권익을 보호해주기 위해서는 보험회사나 금융감독원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생명보험협회 우리가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거지 우리가 예금보험공사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자, 이상으로 1편 문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